멀리 왔습니다. 이 서해안에서 제일 꼭대기에 강화도가 있고요. 제일 아래에 신안이 있습니다. 꿈틀리 학교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방금 이제 도벤 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학교가 오늘 시작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뿌리가 오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서 프리스콜레가 시작된 것이 1851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덴마크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겨진 첫 번째 학교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강 선생이 옛날 북쪽에서 해오셨던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도 덴마크 교육을 참고했습니다. 그 오산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가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3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또 신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대별로 보면 덴마크가 1851년이라고 합니다. 또 오산학교가 1907년입니다. 1907년 하면 기억나시겠지만 1905년이 을사늑약이 있었던 때고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사회를 살리려면 교육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고향에 가서 7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게 오산학교입니다. 그리고 풀무학교가 1958년에 18명 학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이상 후에 강화도에서 30명짜리 애프터스쿨레인 꿈틀리 인생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38명의 학생으로 섬마을 인생학교가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우연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학교들이 생길 때의 상황을 보면 다 아주 엄혹했습니다. 방금 덴마크 말씀하셨죠? 덴마크가 전쟁에 져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룬투비 목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이 망해갈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깊은 호흡을 가지고 남강 선생이 세운 것이 오산학교입니다. 사실은 오연호 대표님께서 쓰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책 뒤에 보면 우리나라의 덴마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가 쭉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일본의 오바나 교수라는 분이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한국, 일본에 유행했던 덴마크 교육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풀무학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무학교가 세워진 1958년은 또 어떤 때입니까?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가 생겨졌을 때 오연호 대표님이 왜 이걸 해야 할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보니 당신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덴마크 사회를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꿈틀리 인생학교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까 0.98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뜻을 모아서 이 학교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오산학교가 생겼을 때 오산학교는 국가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일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었습니다. 풀무학교가 생겼을 때도 그 지역에서 그 풀무학교는 대단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정규학교처럼 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꿈틀리 인생학교를 시작할 때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연호 대표님이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신 것을 저는 옆에서 봐왔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최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계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교육을 담당할 때 그 교육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 왔는데 이 학교들이 운영해 오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덴마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청년 농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까,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갈까 했던 것이 덴마크의 처음 목표였습니다. 오산학교도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었죠. 제가 풀무학교에서 한 40년을 거의 살았는데 살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것이 대체로 우리들의 생각인데 함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라가는 곳. 그래야 사회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작한 이 섬마을 인생학교의 오늘 시작은 선생님도 없고 학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마을 인생학교의 일원으로 오늘 개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산학교도 풀무학교도 정말 아주 작은 곳이었고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곳들이었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사회에 꽤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섬마을 인생학교는 그런 바탕 안에서 더구나 많은 지지자 속에서 우리끼리입니다마는 우리 사회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북쪽입니다마는 정주라는 곳, 홍성, 또 강화도, 그리고 오늘 이곳 신안, 아마 앞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신 군수님과 또 의회 여러분들과 특히 오연호 대표님, 또 여기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토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께 정말 감사.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